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의 김혜선입니다. 11월 22일 화요일 오늘도 신나게 출발해 봐야죠. 최정의 전문가들의 강의 노하우 배워보면서 저희 초보 탈출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듣다가 궁금하신 점은요.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은요. 02-3153-2631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선생님이 저희를 기다리고 계신지 먼저 화면부터 살펴볼까요? 주식시장의 마에스트로, 수익 보증수표, 단기 수익 매매 주도주 잡기, 수급 동향 분석 및 단기 저점 공략,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원칙으로 대응한다. 김지훈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김지훈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죠? 예, 별일은 네. 없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러니까요. 빨리 날씨가 풀렸으면 좋겠지만 이제 겨울이 오니까요. 그렇죠?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정리부터 해보고 저희 오늘의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일단 지난 시간 강의를 간단하게 좀 짚고 오늘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일단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하니까 우리 지켜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옷 좀 두둑하게 입고 나가시고요. 우리 혜선 씨도 감기 조심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강의 시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가볍게 너무 세세하게 우리가 접근을 하다 보면 막 뒤죽박죽 돼서 정보들이 뒤죽박죽 돼서 매매하는데 오히려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장전, 장중, 그리고 장후 요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씩만 알고 넘어가자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짚어보시면 장전에서는 우리가 8시 반까지 8시부터 8시 반까지는 직접적으로 장전 매매가 가능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매매가 되지 않는 시점인데 네. 시장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8시 반부터 9시까지 변동성을 좀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변동성이 무슨 악재나 호재에 대해서 구분 짓지 않는 종목들이 갑자기 예상가에서 갑자기 다운이 되든가 아니면 급등해서 예상가가 시작이 되든가 그런 식으로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는 상황에서 시초가 직전의 종목들이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유익 있게 관심 있게 보면서 그 종목의 장중 탄력성을 좀 체크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네. 그리고 장중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시가를 보시면 상승해서 시작하는 종목들, 하락해서 시작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시가가 하락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는 지수가 좀 불안할 때, 좀 안 좋을 때 어느 정도의 단기 저점을 다질 때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시초가 자체에서만 종목을 영향을 받고 그 이후부터 오히려 탄력성이 위쪽으로 회복되는 탄력성과 플러스가 돼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수급들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락하는 종목보다 상승한 종목을 조금 더 귀를 많이 기울이고 눈이 많이 갑니다. 대신에 상승한 종목에서 지금 현재 종목들이나 지수들이나 트렌드를 좀 보시면 종목들이 올라갈 놈은 오전장에 많이 올라가고 오후장에 떨어진 종목들은 주구장창 떨어진다라고 제가 차트를 좀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 무조건 아침에 종목의 수익 났다고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오후장을 다 접근하다 보면 오전장에는 수익 나서 기분 좋고 있다가 장 마지막에 다 까먹고 다시 암울해지는 경우도 아마 생겼을 겁니다. 그런 거를 좀 방지하고자 지금 현재 움직임 자체가 오전장에 강한 종목들이 탄력을 받는 종목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오후장에 올라갈 놈들은 올라가겠지만은 무너진다고 해서 싸다고 해서 잡아 나가게 되면 오히려 마음까지도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들 조금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마지막 장후. 예, 그리고 장후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시간의 단일가를 좀 체크하라고 하라고 했는데 시간의 단일가라는 거는 물론 끝나고 나서의 매매가 되는 거기 때문에 등락폭에 대해서 상승이니 하락이니 등락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볼 수가 있는데 단일가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그 다음날 또는 그 당일날의 시장 관심에 대해서 얼마나 멀어졌고 얼마나 붙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분별을 내기 위해서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단일가를 보실 때는 매매를 하면서 등락폭을 보는 게 아니라
가볍게 장 끝나고 나서 계속 앉아있으면서 보는 것보다 6시 끝나고 나서 저녁 또 드시고 좀 쉬시다가 우리가 종목 볼 때 한 번씩 보시다 보면 단일가를 보입니다. 그럴 때 거래량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지난 시간 때까지 복습을 좀 해드렸고요. 네, 이제 오늘의 강의로 넘어가야죠. 예, 오늘 강의는 오늘도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식을 하다 보면 제일 처음에 접하거나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게 차트겠죠. 네, 그죠? 그렇죠. 제일 처음에 접근하신 분들도 우리가 기업 분석이니 퍼니, EPS니 이런 것들 보기보다는 차트 중심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볼 때 우리가 캔들 차트를 많이 보죠. 네. 그게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마찬가지로 캔들 차트를 물론 우리가 보다 보면 하나의 패턴 그리고 뭐 2개, 3개 합쳐서 또는 4개, 5개 합쳐서 또는 전체를 합쳐서 이렇게 보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씩 조금 볼 수 있는 눈을 좀 기르기 위해서 오늘 캔들 차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일 기본적인 사항 중에 하나지만은 우리가 무심코 직접적으로 매매할 때 못 느끼거나 아니면 배제해놓고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차트 4개는 상승에 대한 차트죠. 그죠? 네. 제일 상승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차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하나씩 보게 되면 첫 번째 여기 장대 양봉이라는 요 차트는 우리가 굉장히 선호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왜? 우리가 장중에 이렇게 양봉 캔들 차트가 뜨게 되면 아무리 못해도 우리는 손실이 안 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 요 시초가가 저점이죠. 그죠? 그리고 종가가 고점입니다. 그러면 요 말 뜻은 뭐냐면 종목에서 장중에 아무리 흔들려도 시초가 시작한 상태에서 아무리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시초가를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시 올라간다. 그리고 올라간 마지막 가을대가 종가로 마감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요때만 흔들려서 버틸 수만 있다고 하면 손실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요 캔들 차트를 볼 때는 언제겠습니까? 장 중에 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장 끝나고 볼 수가 있습니까? 장대 양봉이요. 예. 장이 끝나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장 끝나고 볼 수 있죠. 장이 시작되고 또는 우리가 장중에 보게 되면 종목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네. 윗꼬리도 달렸다가 좀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 하기 때문에 요 차트를 볼 때는 우리는 장을 끝나고 나서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매매를 할 때는 이 차트를 본 그 다음에 매매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요 차트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갖고 그 다음날에 매매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양봉 차트를 매매를 할 때는 요 차트를 노릴 때는 적어도 장중에 매매를 하는 거고 그날 때 매매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날 때 하게 되면 왜 문제가 되냐면 네. 요런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누구나가 다 관심을 갖습니다. 왜? 저점이 시가고 고점이 종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은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밀림폭 없이 올라왔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양봉 차트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당연히 아침에 조금 띄어서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그대로 시작한 다음에 약간 띄어서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요 올라가는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매매를 하는 그 당시에는 요때 양봉 때 잡았던 물량들이나 요 위에서 잡혔다가 우리가 기본적인 손절 라인을 끊어놓는 흔들기나 변동성이 나올 때 손절 라인 끊어놓는 그런 물량들이 중첩돼서 오히려 흔들기 폭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날 때는 변동성 부분이나 상승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구간만 있지만은 그 다음 날에는 변동성만 조금 더 많이 튀게 된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잡아 나가고 양봉을 노릴 것 같으면 그날 때 노리시고 그 다음 날에는 장중에 대해서 변동성을 체크하시고 오히려 낮은 가을대를 노려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날에 쫓아서 올라가 들어가게 하면 아침부터 바로 대바람부터 뛰어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아침부터 위쪽으로 제한폭이나 위쪽까지 올라선 다음에 받쳐주지 못하게 되면 다시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다음에 공략을 할 때, 그 다음날에 직접적으로 매매를 해나갈 때는 조금 더 눌러주는 폭 보고 차라리 음봉 때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나 참고들 하시고요. 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윗꼬리, 아랫꼬리가 달린 변동성 캔들 모양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보실 때
뭐 물론 요 시가 부근보다 조금 올라서 종가가 마감했기 때문에 빨간 양봉이 떴지만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십자가 모양이나 또는 반대로 하락, 음봉 마감한 요 모양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2번과 3번 같은 경우에서는 장 끝나고 요 캔들 차트를 확인하고 그 다음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번 먼저 보시면 장중의 변동성이 고점 부분, 저점 부분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에 어떻게 움직이냐면 보통 요 종목의 해석을 할 수는 있겠죠. 기본적으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올라오고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내린다. 그러면 매수랑 매도랑 치고받고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는데 아직까지 결판이 안 났다. 무승부죠.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제일 유리한 게 뭡니까? 치고받고 싸운 거 보고 있다가 이기는 편 뒤에 쓰면 됩니다. 그게 주식이죠. 근데 요거는 아직 결판이 안 났습니다. 그러면 다음 날에 노려볼 때 어떻게 하냐면 요 캔들 자체는 다음날 노려본다 했죠. 자, 그러면 다음날 노려볼 때, 바로 다이렉트로 요 고가선이랑 저점선으로 깨고 올라가거나 돌파하거나 이탈하는 모습보다는 떨어진 다음에 다시 적어도 한 번쯤은 받치거나 위쪽에서 다시 한번 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변동성 캔들을 내가 미처 확인을 못하고 요걸 들고 있다고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조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일단 한번 끊어놓고 위쪽으로 돌파하는 거 보고 다시 들어가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다음날에 간단하게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밑에 부분에 대해서 받쳐주는 모습들이 있죠. 적어도 한 번쯤은 받쳐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짧게나마 반등폭을 먹고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캔들 차트가 떴을 때는 너무 무리하게 들어가기보다는 그 다음에 대해서 고점과 저점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로 받쳐주는 거나 밑으로 눌러주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돌파나 이탈이 됐을 때 다음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리고 3번의 모양을 보시면 영망지형이죠. 예, 일단 뭐 기본적으로 네. 뭐 캔들은 이름이 다 있죠. 그죠? 이름이 다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영망치니 뭐 까마귀형이니 뭐 등등 굉장히 많은데 일단 뭐 그거보다는 우리가 요거를 볼 때 영망치형 요거를 볼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차트 모양이 나오게 되려면 첫 번째로는 아침에 올라갔다가 그죠?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밀려서 마감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적어도 순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승, 두 번째 하락. 그게 어찌됐든 간에, 그죠? 근데 내려오는 하락폭이 시가에 대비해서 요만큼 여유가 남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차트를 보실 때 요 3번 모양도 마찬가지로 장 끝나고 우리가 결과를 보고 나서 대응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자, 요런 밑에 구간에서 첫 번째는 기대감을 갖는 사람들 또는 손절을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올라갔다가 떨어지니까 요 당시에서 뭐 밑에서 잡았든 중간에서 잡았든 위쪽으로 올라간 걸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물량 하나 그리고 대신에 두 번째에서 위쪽에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떨어질 때 손절을 하신 분이 있고 못 하신 분이 있겠죠. 그러면 손절 물량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반대 개념이죠. 그러면 요 모양에 대해서 다음 날에 볼 때 어떻게 하냐면 위쪽 고점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위쪽 고점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고점 부분에 대해서는 물량을 누른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 다음에 아까 전에 매수 물량, 매도 물량 두 가지가 다 혼합돼서 멈춰 있다고 했는데 시작을 하게 되면 요게 아침 시초가 자체를 갭으로 띄우지 않는 한은 아침에 손절 물량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왜냐면 매도 물량에 대한 관점이겠죠. 일단 개인들은 다 털어내고 가자 이런 심보들이 고약하기 때문에 아침에 갭 상승 많이 갭 상승을 하지 않는 이상은 1, 2% 정도까지는 그냥 아침에 조금 눌렀다가 다시 한번 더 올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려버리는 경우 역시도 고점 대비해서 한 반 정도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누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2번과 3번은 장 끝난 다음에 캔들 차트 확인하시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그리고 물량 생각하시고 캔들 모양이 어떻게 돼 있나 확인하시고 단순히 확인하는 거에 거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캔들이 움직였던 적어도 순서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던졌던 물량에 대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네. 자, 4번 같은 경우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뭐 수익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손실은 조금 최소화하면서 수익은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캔들 차트가 4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을 많이 보셔야 되는데 네. 자, 요 차트 모양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3번이랑 반대죠. 그죠? 네. 아침에 시작해서 쫙 밀렸다가 그 다음에 쭉 시초가 올라간 위까지 거죠. 쫙 네. 올라가서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 4번이 왜 좋은 모습이냐고 하면 기본적으로 밑으로 빠졌던 구간들 자체가 언더슈팅이나 물량들을 줄여내기 위한 하락폭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항상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급하죠. 빨리빨리가 입에 배고 몸에 뱉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급합니다. 그러면 떨어질 때 요 정도 조금 요걸로 한번 볼게요. 떨어있다가 떨어지게 되면 어떤 모양입니까? 장대 음봉이 나옵니다. 그죠? 네. 장대 음봉이 나온 상태에서 조금 올라오고 요 음봉 상태 네. 밑골이 다니까 아 시가 올라가겠구나 왔다 갔다 들썩들썩 거리고 있으니까 올라가겠구나 싶어서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하면 잘못되면 다시 장대 음봉이 맞아버리게 되는 거죠. 요거랑 반대기 때문에 네. 그죠? 장중에는 잠깐 올라갔다가 떨어진 경우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시초가 자체를 뚫지 않으면 일봉상에는 장대 양봉으로 표시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패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 4번은 우리가 대입을 할 때 장중에 보실 때 종목을 체크를 해 나가는데 음봉이 떨어 있다가 시초가 자체를 돌파하면서 밑골을 달고 시초가 자체를 올라설 때 그때 확인하고 매매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시초가 대비해서 다시 내려오게 되면 정리하고 다시 보면 되겠죠. 그러면 평단가 부근이거나 한 1, 2% 높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1, 2% 손실권으로 마감을 합니다. 그러면 왜 좋냐면 수익권 자체가 올라오는 폭이 시가 대비해서 올라서게 되면 올라서게 되는 시점 자체가 우리가 심리적인 그런 거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 갖고 파란 불 때 빛깔이 있는 종목들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거랑 빨간 빛깔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거랑은 실제로 차이가 있습니다. 파란 빛깔 음봉으로 왔다 갔다 거리면서 한 2, 3% 올라가면 참을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고 조금 이따 봐야지 아니면 오늘은 매매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양봉상에서 우리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빛깔 자체 차이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우리가 매매하는 데는 차이는 없는데 심리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물량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올라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템포들 자체가 올라가는 타이밍이 시가를 들어 올리고 나서 올라가는 폭이 밑에 폭보다 훨씬 더 큰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시가 위쪽으로 올라설 때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자, 요거 잠깐 요약을 해보면 1번과 4번은 장중에 대응을 하는 캔들 차트 모양이고요. 네. 2번과 3번은 결과물을 확인하고 그 다음 장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하고 우리가 대응을 하는 그런 캔들 차트 모양입니다. 네. 상승 캔들의 4가지 패턴 살펴봤고요. 이어서 하락 캔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락 캔들에 대해서 보는데 일단 뭐 하락 캔들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왜? 우리가 손실 나는 게 다 이런 캔들 때문이죠. 네. 그죠? 이런 캔들 차트 모양 때문이고 쫙 빠지다가도 내가 손실 꺼놓으면 밑골을 달고 올리던가 네. 아까 상승 캔들의 4번처럼 쫙 위로 올라가던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봤던 기억들이 많기 때문에 음봉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반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1번 차트, 1번 캔들 모양은 아까 상승의 1번이랑 똑같은 모양인데 반대죠. 네. 장대 음봉입니다.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거나 제일 두려워하는 캔들 모양입니다. 근데 네. 요거는 상승 캔들의 1번은 우리가 장중에 대응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요 캔들 자체는 이거를 확인하고 그 다음날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게 차이점이겠죠. 그게 왜냐면 네. 자, 장대 음봉이 떴을 경우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트나 이런 거 보다 보면 변동성이 있어서 꼬리나 조금이라도 꼬리가 있거나 꼬리가 밑으로 달려있는 종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대부분적으로 그런 모양인데 이런 장대 음봉이나 장대 양봉 같은 경우는 많이 볼 수가 없죠. 왜? 그만큼 한쪽으로 쏠리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1번 차트에서 우리가 왜 그 다음날에 대응을 해야 되냐?
그럼 이래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날 대응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냥 다른 거 안 보고 상승 캔들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캔들 모양이 발견되면 굉장히 욕심을 내도 되는 구간입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한 번씩 뭐 추천 종목이나 이런 것들 보시다 보면 이런 모양이 있는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추천드릴 때는 그 당시에는 무섭지만은 사고 나면 항상 급등을 했던 모습들이 많았죠. 요번 11월 달도 마찬가지죠. 네. 11월 달 초반에도 종목들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이런 모양으로 움직였다가 추천 나오고 20% 30% 급등해서 수익 챙기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했던 모양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린 거고요. 요게 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냐고 하면 하락에 대한 장대 음봉이 나왔을 경우에서는 언더슈팅이 나오는 구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목들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침에 뭐 시초가 시작한 다음에 좀 떨어지고 좀 올라갈 듯 하면서 떨어지고 올라갈 듯 하면서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마감되는 게 이런 하락 캔들입니다. 네. 근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하락 캔들이 나온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수급의 약화입니다. 수급의 약화. 수급이 작아지는 거겠죠. 그죠? 수급이 작아지는 거. 이런 수급이 작아지는 모습들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두 번째 관점으로 왜 이 종목을 봐야 되는지가 두 번째가 나오겠죠. 언더슈팅 구간. 요 언더슈팅 구간이 뭐냐면 요거를 풀이를 하게 되면 매도가 매수보다 많다라는 소리겠죠. 그죠? 네. 그러면 매도가 매수보다 많은데 그 많은 양 자체를 우리가 매수가 있게 된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 이런 변동성이 나옵니다. 아침에 적어도 왜 그러냐면 이런 장대 양봉을 마음먹고 내리려고 마음먹고 있게 되면 적어도 아침 시작하고 난 다음에 윗꼬리를 달고 밀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린 종목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윗꼬리가 달린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려서 내려온 종목이 아니라 시초가부터 주구장창 밀려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요번 주, 저번 주에도 특히나 마찬가지로, 그죠? 특히나 마찬가지로 요런 종목으로 재미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하락 구간에 대해서 다음날에 공략을 해 나가는데 다음날 공략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요런 장대 음봉이 나왔던 구간에 대비해서 다이렉트로 회복되는 구간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이렉트로 회복되는 구간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를 제가 예시를 하나 준비할까 하다가 준비를 안 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설명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에 신규 종목 상단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매매를 한 종목이죠. 그 종목이 떨어지면서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마지막에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은 어떻게 됐을까요? 상한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네. 요런 식으로 요 다음날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요 장대 한번 끄트머리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왜? 그 다음날에는 이게 만약에 시초가 자체나 그 밑으로 시작을 하게 되게 되면 언더슈팅에 매도 물량이 너무 많이 쌓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물량이 들어와야 될 타이밍이 작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초가 자체를 올려버린 상태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뛰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다 보면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것을 좀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변동성. 아까 상승 캔들의 두 번째 모양이랑 비슷하죠. 다만 요게 시초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움직였던 모습.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2번이나 상승 캔들에 대해서 그죠? 이런 변동성이 나온 거나 또는 십자 모양 있죠. 시가, 종가가 같은 모양. 뭐 1, 2% 정도는 차이가 없겠죠. 이런 모습들을 볼 때는 적어도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뭐 기법 중에서도 이런 기법이 있겠죠. 그게 뭐냐면 상승, 십자가, 그 다음에 매수. 이런 기법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 십자가, 매수.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요런 구간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매수랑 매도랑 싸우고 있다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다음 날에 치우치게 되면 변곡점이 생긴다라는 관점으로 십자가 모양을 조금 더 주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 십자가 모양을 보실 때 단순하게 십자가 모양이 떴으니까 변곡점이 생기겠구나 싶어서 예측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고점, 저점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한두 번 정도는 우리가 요런 고점 부분에서 밀고 저점 부분에서 받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게 안 가지고 보시면
예를 들어 이 종목이 뚫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위쪽에서 버틸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요때 한 번쯤 받친다는 관점을 알고 보신 분이나 모르고 보신 분들은 떨어지니까 에이 떨어지네 매도 관점이 더 세구나 싶어서 손절하고 나면 급등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하고 고점 저점 요런 꼬리 모양에 대해서 확인하고 우리가 대응을 해도 늦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날 끝나고 결과물 확인하고 그 다음 날에 이렇게 대응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3번. 3번은 아까 상승 캔들에 대해서 반대 모양이죠. 제가 좋다고 했던 모양에 대해서. 그리고 요 종목에 대해서 보게 되면 쉽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아까 1번 잠깐 설명드릴 때 나왔던 내용이죠. 아침에 실컷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폭이 시가를 하회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죠? 이 차트 모양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우리가 예를 들어 개별주나 급등주 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 급등주나 개별주들 이렇게 매매하다 보면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올라갈 때 급등, 떨어질 때 급락에 대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요런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많이 떨어졌으니까 다시 올라오겠지라는 생각으로 밑에서 물타기 하거나 기다린다가는 주구장창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캔들 차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캔들 차트가 굳이 많이 밀리든 적게 밀리든 간에 기본적으로 급등했다가 떨어지는 순간에 시초가 자체를 깨지게 되면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별표 딱 쳐놓고요. 우리가 개별주 하시는 분들 별표 쳐놓고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캔들 차트의 모습 중에 하나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4번 보시면 아까 상승 캔들의 가장 이상적인 우리가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캔들 차트 모양을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시초가 자체를 아까는 위쪽으로 올라갔다라고 하게 되면 요 캔들 자체는 시초가를 약간이지만은 또는 어느 정도 밑거래만 달아놓고 시초가를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수급이 완전하게 들어오지 않았다. 그게 왜냐면 이 캔들 차트가 마찬가지로 시가 위쪽으로 뚫고 올라가게 되면 음봉에서 양봉 전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나 집중이 쏠려 가능성이 있습니다. 쏠릴 가능성이. 근데 쏠리기 직전까지만 올려놓고 종목이 멈췄다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수급이 덜 들어왔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틀린 해석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캔들에 대해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올라갈 때 미리 예측하고 들어가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캔들 차트는 마찬가지로 다음날 장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요게 만약에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나오는 밑꼬리 부근이라고 하게 되면 밑꼬리 때 한번 줬다가 다시 올라버릴 가능성이 있지만 물론 강한 종목이라면 이 종목이 수급이 정말로 자기 수급이 없는 종목이나 약한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다이렉트로 내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아까 전에 4번처럼 시초가 자체를 확인하지 않고 들어가기보다는 이런 캔들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더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하고 보셔야 된다라고 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캔들 차트의 이해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상승 캔들과 하락 캔들, 각각의 이 캔들 패턴을 분석해 보니까요, 이 미래의 변동성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저희는 이해를 잘 했는지 이어서 심화학습 테스트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네, 오늘 강의에 대해서 좀 헷갈리셨던 분들은요, 이번 테스트를 계기로 또 확실하게 개념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또 캔들을 하나하나씩 분석해 보니까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네요. 네, 예. 헷갈립니다. 자,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문제는 일단 제가 설명 안 드린 내용 중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첫 번째 캔들 차트가 붉은색이면 네. 캔들 차트가 붉은색이면 네. 전일 대비해서 상승이라고 볼 수 있다. 캔들 차트가 붉은색이면 전일 대비 상승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노? 예. 맞아요. 네. 자, 두 번째.
우리가 아까 전에 뭐 배운 내용 중에서 네. 장대 음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대 음봉의 캔들 차트는 매도 신호이다. 네, 장대 음봉의 캔들 차트 매도 신호 맞죠? 네, 예, 매도 신호. 틀렸습니다. 틀렸죠? 예. 네. 왜 틀렸지? 자, 문제 3번. 자, 마지막 캔들 차트는 당일 하루치만 보면 된다. 네, 캔들 차트는 당일 하루치만 보면 될까요? 네, 저는 노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아리까리하게 항상 문제를 내주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신기하게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틀리고 설명 안 드린 내용 두 문제를 맞추셨네요. 저희 특기입니다. 저희 특기요. 네. 깜짝 문제 놀랐습니다. 해볼까요? 자, 설명 네.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캔들 차트가 붉은색이면 전일 대비해 상승이다. 요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네. 이건 일단 제가 강의 시간 때 말씀을 드린 내용은 아니고요. 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겠죠. 예를 들어서 이 말 뜻은 뭐냐면 전일 대비해서 뭐 올라가서 1,0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요 네. 1,000원에서 마감한 종목이 그 다음 날에 990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캔들 차트는 양봉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말 뜻은 뭐냐면 시초가 자체를 하락으로 시작했다가 네. 올려서 마감을 했는데 전일 종가 대비보다는 약했다. 그렇게 그렇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승에 대해서 정의를 해 나갈 때 우리가 무조건적인 오늘 제가 캔들 차트를 말씀드렸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차트에 대한 맹신보다는 차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과정적인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도 마찬가지겠죠. 음봉이 떴는데 말 그대로 뭐 장대 양봉이 뜬다고 하더라도 시초 가치를 상한가 올려놓고 10% 빠져도 전일 종가 대비해서는 4% 수익권이죠.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캔들 차트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그거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과정들, 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시라고 제가 이 문제를 좀 드렸습니다. 네, 저 1번을 이해하고 푼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2번 문제. 자, 장대 음봉의 캔들 차트는 왜 매도 신호가 아니죠? 자,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장대 양봉에서 제가 시간을 조금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좀 틀렸네요. 네, 그러니까요. 자, 장대 양봉 캔들은 매도 신호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장대 음봉이죠. 음봉이 뜨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언더슈팅 구간. 네. 그죠? 언더슈팅 구간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런 장대 음봉이 잘 뜨지도 않겠거니와 이런 종목이 뜨게 되면 오히려 그 다음날에 회복해서 아까 신규 종목까지 얘기를 설명드렸죠. 네. 올라가면서 시초가 자체 시작을 해서 또는 바로 띄워서 시작을 한 다음에 그대로 올라가 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언더슈팅 구간이란 건 뭐냐면 정의를 잡자면 물론 기본 가을대에서 더 많이 빠진 가을대를 의미를 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매매하는 관점을 보게 되면 그 빠진 폭만큼의 회복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장대 음봉에 대해서 팔고 매도하는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폭넓은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조금씩 버려나가는 관점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장대 음봉이 떴을 때 무조건적인 매도 신호나 무조건적인 접근 관점이 아니라 그 다음날 장을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하고 그 다음날 장에 조금 더 회복하는 모습들을 체크를 한다. 이런 관점으로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장대 음봉은 항상 언더슈팅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조금 더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네. 머리가 아플까봐 제가 조금 가볍게만 설명드렸는데 네. 그러면 두 가지로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장대 음봉이 떴을 때 물론 뭐 흐지부지하게 있다가 장대 음봉 떴을 때 우리가 관심도 안 가집니다. 왜? 어차피 안 잡기 때문에 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이런 구간들은 어떤 구간이냐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요 구간이죠. 왜? 관심. 그죠? 네. 요거는 수익에 대한 관심, 요거는 손실에 대한 관심.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요러 보실 때 올라갔다가 첫 번째 구간에서 장대 양봉 맞는 거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더 떨어집니다. 장대 음봉이죠. 장대 네. 음봉이죠. 예. 네. 장대 음봉이 떨어지는 걸 기다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라인에서 장대 음봉이 떴는 상태에서 요소 무조건적인 회복 국면을 보는 게 아니고요. 요런 구간에서는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장대 음봉이 떨어지고 요 올라간 폭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에 대해서 되돌림 현상이 일어나는 상태에서 장대 음봉이 마지막 물량에 출회되게 되면
장대 음봉이 마지막으로 출현되게 되면 이게 언더슈팅일 구간이 굉장히 높다는 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올라서게 되면 이런 회복 구간이 굉장히 빠르다라고 네.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장대 음봉은 무조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 날에 대한 회복력을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회복력을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자, 마지막. 세 번째 캔들 차트는 당일 하루치만 보면 된다. 요거는 뭐 다 알다시피 캔들 뭐 오늘 물론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말씀을 최종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이유이자 목적은 뭐냐면 예를 들어갖고 캔들 차트가 자 우리 혜선 씨 하나 부가적으로 문제를 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게 음봉 장대 상승 플러스 10% 네.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그 다음 날에 마이너스 5% 음봉이 나왔습니다. 네. 그죠? 요게 만약에 2일봉으로 보게 되면 차트가 어떻게 그려질 것 같습니까? 지금 이게 장중의 그래프인가요? 예, 요게 일봉상. 네. 모르겠습니다. 그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요 이유입니다. 네. 자, 일봉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봉, 월봉, 물론 우리는 클릭 한번 할 수 있는데 다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정작 우리가 캔들 차트를 다 이해하고 공부를 하고 외워서 한다고 하더라도 장중에는 돈의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의식적으로 관여를 하는 것보다 무의식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단련을 시켜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요런 캔들 차트가 모이게 되면 요런 상승에 대해서 윗꼬리가 달린 일봉 한 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요 두 개랑 똑같다라는 소리입니다.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봉을 볼 때, 주봉을 볼 때, 월봉을 볼 때 차트를 단순하게 딱 찍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흐름 자체가 모여서 앞으로의 예측을 만들고요. 그 예측이 모여서 대응을 만든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당일날 또는 내가 보고 있는 요 차트만 한해서 보지 마시고 요 차트가 변하게 되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조금 큰 안목으로 보시라라고 조금 정리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제풀이까지 강의에 대한 정리 잘 해봤습니다. 오늘 강의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이 오늘 강의에 대해서 또 김지훈 전문가님의 또 다른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리치맵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문가님의 온라인 방송을 시청해 보시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l he'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네, 코너 속 코너 시청자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더 푸짐해진 시청자 퀴즈 이벤트인데요. 정답은 리치맵 홈페이지에서 응모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정답자 중에 3분을 추첨해서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1등에게는 22만 원 상당의 홍삼 선물 세트를 드리고요. 2등에게는 VIP 회원권, 그리고 3등에게는 주식 관련 서적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퀴즈 먼저 풀어보기 전에요. 어제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볼게요. 어제 퀴즈였죠. 기업의 안정된 재무 구조를 분석하는데 파악해야 할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였는데요. 정답은 4번 신용 비율이었습니다. 당첨자는 잠시 후에 발표하도록 하고요. 그럼 오늘의 퀴즈도 확인해 볼게요. 현재 시장에서 매매를 할 때 김지훈 대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현금 관리, 2번 앵 관리, 3번 몸매 관리, 4번 드라마 보기. 아, 예.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리치맵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답 응모해 주시고요. 정답도 맞추고 푸짐한 선물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답자 발표는 내일 이 시간에 공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잊지 말고 내일도 꼭 찾아와 주시고요. 저는 그럼 어제 정답자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오늘장 마지막 순서입니다. 내일장 홈런주를 알아보는, 내일장 공략주를 알아보는 내일장 홈런주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예, 오늘은 한 종목을 조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자, 종목 이름이 KCS라는 종목입니다. 네, 자, 이 어떤 종목을 회사죠? 아마도 뭐 회사보다는 네. 지금은 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제일 관심이 많이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한 달도 안 남은 거. 대선이죠. 그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종목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네. 우리 혜선 씨 예전에 제가 얼마 전에 추천했던 경봉이라는 종목, 이런 종목도 아시죠? 네네. 그 종목이랑 비슷한 테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경제 민주화 쪽에 발이 담겨져 있는 종목이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KCS나 경봉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11월 초에 20%, 25% 정도 수익을 챙기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재차 다시 보는 거겠죠. 왜 보냐면 일단 우리가 뭐 기업을 알기 전에 기업에 대해서 뭐 지금은 기업에 대해서 분석해서 잡아 나간다고 하더라도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요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자, KCS 같은 경우는 요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급락을 이어나갑니다. 그 네. 이유가 단순하게 테마주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왜냐면 테마주에 대해서 과열이나 조금만 이상 조짐이 보여도 푸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푸시들에 의해서 조금 지쳐 떨어진 종목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네. 대신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이런 종목 말고도 제가 소개시켜 드린 종목들 말고도 언더슈팅이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11월 초에 앞서서 수익을 한번 챙기고 지금 다시 소개시켜 드린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다음 달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잡아 나가시면 됩니다. 굳이 제가 매수를 했던 추천드리는 요 가을대뿐만 아니라 그 밑으로 해서 우리가 잡아 나가셔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종가 대비 5%까지만, 그죠? 우리가 이미 11월 초에 20%, 25% 수익을 챙겨놨기 때문에 그 챙겨놓은 거 다 까먹으면 아깝죠? 그죠? 배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가 대비 5%까지 장중에는 지금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장중에 잠깐 내렸다가 손절라인 터치하고 끊겨버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종가 대비해서 천천히 여유롭게 좀 보시는 게 낫겠고요. 네. 그리고 차트를 잠깐 살펴보시면 네. 자, 마찬가지 차트겠죠. 자, 우리가 처음에 매매를 했던 구간대가 11월 초죠. 그죠? 10월 말부터 밑꼬리 부분을 잡았다가 윗꼬리에 팔고 나왔습니다. 요 구간이 물론 뭐 올라간 구간이 뭐 한 30% 이상이 되지만 우리 매수가 대비해서는 20%에서 25% 정도 수익을 일단 1차 매수 수익을 챙겨 나왔고요. 요즘 같은 장에서는 줬던 놈들이 계속 줍니다. 줬던 놈들이 계속 주고 뭐 한 예로 제가 우리 매매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11월, 10월 달 한 종목 가지고 7%, 8%, 10%, 15% 몇 번,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챙긴 종목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종목이 주는 놈들이 계속 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접근해 나가실 때 지금 3,235원으로 오늘 마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위쪽으로 우리가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왜? 오늘이 지금 현재 11월 달이고요. 우리가 요 종목을 수익을 챙기려고 하는 달 자체는 12월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2월이 되기 전까지 요때도 마찬가지였죠.
앞전에 우리가 매매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밑꼬리 부근이죠. 요 밑꼬리 부근이 언제냐면 10월 말이었습니다. 왜? 11월을 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알려드린 이유가 뭐냐면 오늘이 11월 20일이죠. 그러면 한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천천히 여유 잡고 준비를 좀 하시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네. 요 종목 같은 경우 혹시나 무너져서 요 밑에까지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면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욕심을 가져가실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5% 손절라인 잡지 마시고요. 밑으로 해서 차라리 추가 비중을 들어가셔도 무방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밑으로 갈 때 열어놓으시고요. 첫 번째 목표가는 가볍게 4,000원 정도 1차 수익 우리가 어차피 지금은 크게 욕심내는 것보다 주는 것만큼 챙겨나가는 장이기 때문에 4,000원 부분까지 우리가 1차 목표를 잡고요. 그 다음에 1차 목표 한 다음에 우리가 잡았던 매수가 있죠. 매수가, 스탑로스, 손절라인 잡아 놓으시고 이게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반은 수익이겠죠. 그죠? 나머지 반 가지고 5,000원, 6,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종목은 무난하게 조금 잡아 나가면서 수익을 좀 챙겨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네, KCS까지 김지훈 전문가님의 홈런주 잘 들어봤습니다. 김지훈 전문가님의 홈런주에 대해서 이 실시간 대응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리츠맵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응해 보시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 김지훈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주식 쇼스트라이크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황금연못 원해남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배워보는 날이니까요. 여러분들 잊지 말고 찾아와 주시고요. 잠시 후 8시에는요. 리츠맵 홈페이지에서 이 황금 메뚜기 이성대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이 됩니다. 변동성 장세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